이번 당사자 간의 치료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을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죠. 약정, 특약. 이런 것들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제3자에게 이런 약정이나 특약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보세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고요. 치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근데 치료 지급이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지상권을 팔았을 때 토지를 팔았을 때 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치료를 대항 못하니까 무상지상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유상을 주장하지 못하니 제3자에 대한 것에서는 무상지상권이 되는 거죠. 특약사항들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번. 자,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판례 아주 중요하죠.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고요. 1년을 연체했어요. 지료가 등기된 상태에서 땅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을은 병에게도 지료를 지급해야 돼서 또 1년을 연체했어. 합의 2년이죠. 하지만 토지 양수인에게는 아직 2년이 안 됐죠. 따라서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니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토지 양수인 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관계에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즉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틀린 질문이죠. 4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어요.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요. 자,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 일부를 지급받고요. 이의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지체된 지료가 자 287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당시에 2년 이상이 지체된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2년이 안 됐어. 2년이 지체된 상태였다가 지료를 일부 줌으로써 2년 미만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문이 소멸 청구 당시 2년 이상이 연체된 상태여야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틀렸죠. 아, 옳은 질문이죠.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되었다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가 아니잖아요. 2년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5번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도 인정되죠. 법정상권이 대자가 빠졌네요. 무허가 건물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물을 지우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상권이 인정되나 안 되나? 된다죠. 된다. 법정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살짝 오타가 좀 있어요. 그죠? 아이, 스트레스 받아. 오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민감한데 가끔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아주 짜증나죠. 어쨌든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상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자, 법정상권이 인정되려면 기본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이었고 을소유 건물이었는데 갑에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고 다시 건물이 병에게 넘어갔을 때도 병에게는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일한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6번 틀렸고요.